여러분, 좋은 나라라는 게 도대체 언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어릴 때는 제일 멋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 언제 올까요? 저는 그 순간이 한국에 살고 나서 왔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진심으로 스웨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스웨덴에서 컸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스웨덴이 최고라고.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다. 나는 평생 여기에서 살 거다. 그때 제 눈에는 그게 되게 당연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간접 없고 혼자 있어도 되고, 뭐 어릴 때 보기에는 되게 세련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금 크고 나서는 미국도 엄청 좋았어요. 미국 갔을 때는 저는 진짜 즐거웠어요, 여러분. 매일 쇼핑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친구들 만나고 웃고 더들고 밖에 계속 나가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제일 자유롭고 제일 빛나던 시기 중 하나였어요. 물론 힘든 것도 있었죠. 뭐治安 문제도 있었고 불안한 순간도 있었고 사는 게 뭐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젊은 저한테는 미국은 너무 재밌는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밝았고 에너지도 있었고 오늘은 즐기면서 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리에서 기준은 되게 단순했어요. 자유롭고 재밌고 간접 적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나라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나라를 보는 기준은 살아본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특히 한국을 겪고 나면은 이상하게 해외가 다르게 보여요.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보여요. 같은 식당인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가족 문화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세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근거라고 뭐 느낀 게 아니었어요. 뭐 화려한 관광지나 뭐 엄청난 이벤트 같은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되게 사소한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소한 장면들이 저를 흔들었어요. 한 번은 저녁 먹으러 갔는데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식들까지 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대화하고 고기 굽고 앞접시 뭐 반잔 울려주고, 할머니 뭐 드실지 먼저 보고 할아버지 물컵 비었는지 쟁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효도해야지 이런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좀 멍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거의 못 보고 걷거든요. 스웨덴에서는 가족끼리 본다고 해도 정말 가끔이고, 본다고 해도 원래 붙어 앉아서 계속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진짜 생각보다 약해요. 각자 삶이 있고 각자 일정이 있고 각자 공간이 있고, 그건 존중하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미국도 비슷했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은 있어도 일상 뭐 전제를 보면은 각자 사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독립적이고 굴하고 서로 간섭 안 하고 각자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가족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좋은 삶이라는 게 각자 편한 삶일까? 아니면 서로 조금 귀찮아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삶일까요? 이 질문이 저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젊을 때는요, 자유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혼자 살아도 재밌고 친구 만나면 되고 밖에서 놀면 되고 뭐 오늘 재밌으면은 좋은 나라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뭐 스웨덴 좋았고 미국은 너무 재밌고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다른 기준이 생겼어요. 이 나라에서 내가 늙어도 괜찮을까? 이 나라에서 우리 부모님이 늙으면은 외롭지 않을까? 이 나라에서 바쁜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이제 빠르게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대접을 받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해외가 진짜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멋있어 보이던 게 갑자기 피어 보여요. 예전에는 세련돼 보이는 게 갑자기 차갑게 보여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가족 문화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그게 느낀 게 뭐 노인에 대한 공기였어요. 이건 말로 설명하면은 좀 약해 보여도 직접 보면은 진짜 달라요.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공간에서 안 지워져요. 물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도 있죠. 근데 적어도 공기 속에서는 아직 자리가 있어요. 식당에서도 같이 오고, 가족 행사에서도 같이 오고, 동네에서도 모이고, 대화 안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진짜 커요, 여러분. 근데 서양에서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삶에 조용히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은퇴하고 집에 있고 가끔 보고 명절에나 잠깐 보고, 그것도 점점 뭐 형식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스웨덴에는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가끔 저는 한국을 보면서 옛날 스웨덴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 씹는 때, 발 씹는 때, 그때 아마 지금보다 훨씬 가족끼리 붙어 있었을 거예요. 뭐 동네도 더 가깝고 가족도 더 자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삶 한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분리됐어요. 깔끔해졌고 효율적이 됐고 개인 자유는 더 커졌는데 이상하게 사람 냄새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한국에서 봄타운부터는 해외 다시 가면은 전에는 안 보이던 장면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하네, 독립적이네, 간섭이 없네 이렇게 보였던 게 이제는 외롭다, 너무 흩어져 있다, 너무 각자 버틴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무서운 변화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서양에서 가족이 각자 사는 걸 보고 와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꼭 성숙한 건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 거 아닐까, 서로 방해 안 하는 대신 서로 책임도 안 지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히려 반대 장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조금 귀찮아 보여도 계속 엮여 있어요. 엄마가 전화하고 아버지가 쟁기고 뭐 할머니가 물어보고 삼촌이 뭐 참견하고 언니가 잔소리하고, 솔직히 비건할 때도 있죠, 여러분. 뭐 다들 동의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비건함 안에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서양은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말을 되게 강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사람은 가끔 내 인생이 내 것만 같으면 너무 무거워요. 전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버텨야 하면은 뭐 겉으로는 자유인데 속은 진짜 외로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은 조금 복잡하고 답답하고 과할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덩그러니 놓이는 느낌은 훨씬 덜해요.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저는 이걸 가족 식사 자리에서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되게 작은 말에서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어 이런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식사 확인이 아니에요. 거의 헨리야 너 괜찮아? 이거예요. 살아있지? 오늘도 버티고 있지? 혼자는 아니지? 이걸 짧게 묻는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안부를 물어도 조금 더 멀어요. 기분 어때? 잘 지내? 좋은 하루 보내? 물론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듣는 게 되게 좋은데, 근데 한국에 밥 먹었어에는 되게 이상한 재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인생을 보는 방식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서양은 개인을 먼저 세워요. 한국은 관계를 먼저 확인해요. 서양은 스스로 사는 힘을 키워줘요. 한국은 혼자 무너지지 않게 주변을 붙여줘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살고 나니까 해외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자유가 많아 보여서 좋았던 곳이 이제는 서로 너무 안 기대고 살아서 쓸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전엔 깔끔하고 세련돼 보여서 좋았던 곳이 이제는 늙고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도 과연 따뜻할까, 그 질문이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좋은 나라는 20살 청년한테만 재밌는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나라는 할머니가 되어도 괜찮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자리가 있고 일 못하게 돼도 안 지워지고 조금 느려져도 뭐 민폐처럼 안 느껴지는 나라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만이 아니고 외로움만도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었을 때는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감각,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한국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지우진 않아요. 가족 안에서 남겨두고 식탁 안에서 뭐 앉아주고 말 안에서 계속 불러와요.
이게 저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릴 때 말했던 말을 그대로 못하겠어요. 예전처럼 뭐 스웨덴이 무조건 최고다, 서양인 무조건 더 앞서 있다, 이거는 절대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는 좋은 나라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젊고 건강할 때 재밌는 나라보다 늙고 지치고 아플 때도 사람답게 남을 수 있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처럼 보여요. 혼자 마음껏 사는 나라보다는 조금 부딪혀도 끝까지 같이 밥 먹는 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목의 답을 이제 딱 말할게요. 한국 살고 나니까 해외가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면 한국은 제가 처음으로 좋은 점, 이 기준을 다르게 보게 만든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자유만으로는 사람이 안 채워진다는 건, 깔끔함만으로는 삶이 안 따뜻해진다는 건, 가족이 귀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일 수도 있다는 건, 그걸 한국에서 처음 체제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나라를 볼 때 이 질문부터 해요. 이건 젊은 사람한테만 좋은가? 아니면 늙은 사람, 아픈 사람, 지친 사람, 그리고 언젠간 그런 사람이 될 나한테도 좋은 나라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해외가 예전처럼 안 보여요. 훨씬 덜 반짝이고 훨씬 더 쓸쓸해 보입니다.